2025년 봄의 고요한 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이 느껴지는 어떤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진도 자연재해도 아니었으며 국경을 넘어 국가들의 심장부를 꿰뚫는 진동의 물결이었다. 놀라운 정확성으로 유명한 젊은 예언자 진다오위안이 다시금 뉴스의 중심에 섰다. 그의 말은 중국 주요 언론을 통해 전해졌고 조상들의 부름처럼 메아리쳤다. 이번에는 예언 이상의 무게를 지닌 이름이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담은 이름이었다. 진다오위안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다. 동양의 신비를 좇는 이들의 눈에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닌 시간의 거울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가 말하듯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선택과 전조, 가능성의 운명이 맥박치는 살아있는 그물망이다. 대륙을 뒤흔든 그의 새로운 계시에 따르면 2025년은 단순한 새로운 주기가 아니라 옛 세계가 새로운 세계 앞에 고개를 숙이는 바로 그 지점이다. 경계이자 단절과 탄생의 순간. 그 교차점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지난 수년간 진다오위안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던 사건들을 정확히 예견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22년, 그는 거대한 서방 국가와 그 작은 형제 사이의 충돌을 예언했다. 몇 달 후 우크라이나는 침공당했다. 2023년에는 고통 속에 침묵하던 땅이 열린다고 했다. 곧이어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대지가 흔들렸다. 같은 해 그는 끓는 바다와 오래된 독의 귀환을 말했으며 이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가 발표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는 다른 주파수 속을 걷는 자가 읽어낸 신호였다. 이번에는 진다오위안이 새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 말했다. 잠들어 있던 힘들이 깨어날 것이다. 강과 산은 흐름을 바꿀 것이며 고대 왕들의 정신이 다시 흐를 것이다. 상징으로 가득 찬 이미지들이지만 단순한 시가 아니다. 이는 소리 너머를 들을 줄 아는 이들을 위한 암호화된 메시지이다. 이 문장 하나하나가 숨겨진 지도를 그리며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킨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깊은 변혁, 그 정체성과 세계 속 새로운 균형에서의 역할이다. 진다오위안은 1997년 중국 스촨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7살 때 거의 치명적인 열병으로 사흘간 의식을 잃었다. 깨어난 그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역사적 사건들을 자세히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처음에는 의심받았지만 이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17세에 베이징 대학 물리학과에 입학했지만 돌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티베트 산맥으로 사라졌다. 그곳에서 그는 고대 승려들과 함께 완전한 침묵 속 깊은 명상에 잠겼다. 3년 후 그는 다시 현대 세계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현재만을 보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다른 시간을 품고 있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과거와 미래는 멀리 떨어진 극단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교차하는 흐름이다. 그의 예측 방식은 단순한 직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수학 공식, 지진 패턴, 역사적 주기와 영적 명상을 함께 활용한다. 매일 새벽 3시 3분, 그는 소수의 승려들에게만 전해지는 고대 티베트 의식을 수행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의식을 통해 현실에 숨겨진 구조에 접근하고 운명의 흐름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 과학자들이 촬영한 자기 공명 영상에 따르면 그의 직관적 인식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은 평균보다 3배 이상 활발하다. 이는 그를 희귀한 신경학적 조건에 놓이게 하며 초감각적 민감성과 연결된다. 그러나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23년, 그는 서울을 방문하여 아무 말 없이 경복궁을 찾았다. 근정전합 계단에서 그는 오행의 수호석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비밀스러운 수행을 행했다. 그리고 바로 그 신성한 장소에서 가장 강력한 말이 전해졌다. 겨울이 3번의 순환을 지나고 첫 새싹이 피어날 때 하늘은 그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 그림자를 지닌 채 홀로 걷는 자가 뿌리가 하나 된 나무를 이끌 것이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은유일 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이를 새로운 시대의 전조로 받아들인다. 소리 없이 다가오지만 피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새로운 주기. 그것은 단순한 정치, 경제, 지정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집단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진동의 변화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으로는 외면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모든 세대는 하나의 부름을 받는다.
그 부름은 때로 혼란으로 때로는 치유로 찾아온다. 지금 한반도 위에 떠도는 그 부름은 소음이 아니다. 그것은 멜로디다. 오래된 선율이며 많은 이들이 잊었지만 바람이 산 사이를 지나갈 때 여전히 그것을 알아보는 이들이 있다. 곧 일어날 일은 한 민족만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를 가로지르고 한 문명의 운명을 다시 그리는 변화다. 무언가가 공기 중에 있다. 불안감, 속삭임. 그것은 사찰, 광장, 사람들의 가슴 속을 지나간다. 정확히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징후들은 이미 존재한다. 꿈속에서, 예상치 못한 만남 속에서, 점점 쌓여가는 전조 같은 우연 속에 그것은 드러난다. 시간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이미 듣는 이들이 있다. 진다오위안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반도는 단지 통일될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방의 영혼 속에 잠들어 있던 어떤 것이 깨어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전환의 선언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영적, 문화적, 문명적 주기의 도래다. 새벽이다. 그리고 모든 새벽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베이징에서 진행된 특별 인터뷰에서 다오위안은 2025년이 두 세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작별을 고하고 다른 하나는 아직 태어나려 한다. 그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거리의 혁명을 말하지 않는다. 그는 더 깊은 전환, 의식, 상징, 민족을 다스리는 에너지의 변화를 말한다. 이 과정 속에서 한반도는 중심의 힘으로 떠오른다. 그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에너지 라인이 북쪽의 산맥에서 남쪽 바다까지 마치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새로운 진동을 바라고 있다고 전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과정 속에서 새 인물이 등장할 것이다. 이들은 정치인이나 군인, 알려진 기관의 지도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고대 왕의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이지만 겸손과 침묵으로 자신을 감싼 자들이다. 이들은 권력을 다투지 않는다. 그들은 직함의 무게가 아니라 진실의 자력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 세 사람은 이미 민중 속에 존재하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이 두드러질 것이다. 그는 홀로 걷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무거운 그림자를 지닐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가 변화를 이끌 인물이다. 이 예언의 힘을 이해하려면 진다오위안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는 내일을 우리가 도달할 장소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풍경으로 영적 조율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밀한 관찰에서 비롯된다. 그는 지질학적 패턴, 사회적 주파수, 역사적 순환,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연구한다. 그의 계산은 복잡하다. 그는 시간의 삼각함수라고 불리는 모델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이 모델은 인간의 영향과 자연현상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단절과 재탄생의 지점을 식별한다. 2021년에 열린 동아시아 미래 포럼에서 진다오위안은 2023년 2월 고통으로 얼룩진 두 국경 사이에 대지가 열릴 것이라 예고했다. 몇 주 후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이를 강타한 규모 7.8의 지진이 그의 말을 정확히 실현시켰다. 같은 행사에서 그는 인간의 자만에 대한 물의 분노를 언급했다. 그는 2024년 12월 중국의 양쯔강이 사상 최대 규모로 범람할 것이라 예언했고 그것은 자연의 상징적 응답이 될 것이라 했다. 예언이 실현되자 그의 추종자들은 이를 우연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확인이라 불렀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해 말할 때 그의 어조는 달라졌다. 그의 말에는 조급함도 과장도 없었다. 오직 경외심이 있었다. 그는 한국이 단지 한 나라가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영적 교차점이며 과거가 여전히 살아있고 미래가 이미 숨쉬고 있는 곳이다. 그것은 희생의 에너지를 간직한 땅이자 재생의 가능성을 품은 장소다. 그는 동방의 고대 왕들이 이 반도 곳곳 산과 절, 강 속에 빛의 조각들을 남겼으며 지금 그 조각들이 다시 정렬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3월 경북, 강원, 충북, 전남, 제주 5개 지역에 동시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다오위안은 이미 이 사건을 예고했다. 그는 5개의 물의 꽃이 불로 하나 될 때 대지의 정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일어났다. 고대의 지도를 따라 그려진 듯한 일련의 동시다발적 화재. 그것은 단지 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였다.
그는 또한 경복궁의 본전 계단 아래에 숨겨진 성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말한다. 조선시대의 땅의 에너지를 조화시키기 위해 설치된 오행석이라 불리는 고대의 돌. 다오이아는 이 지점이 시간의 경로가 교차하는 진동의 관문이라 믿는다. 2023년 그는 이 지점에서 몇 시간 동안 명상했고 그 과정에서 미래의 이미지를 보았다고 전했다. 그 비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를 위한 영적 등대로 자리 잡고 있었다. 기술도 정치도 아닌 더 깊은 무언가, 분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다. 그가 말하길 한반도의 통일은 단지 첫걸음일 뿐이다. 그것은 조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재회로 이루어질 것이다. 혼란의 시기가 올 것이다. 가면이 벗겨지고 오래된 구조가 해체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나무가 자라날 것이다. 과거의 고통의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민족의 용기로 자라난 그 나무는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빛을 전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언의 물결은 조용히 밀려오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 메아리는 한반도의 산과 들, 도시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다. 진다오이아는 단순히 징후를 예견한 것이 아니다. 그는 깊은 단절의 시나리오를 그려냈다.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이던 모든 것들이 평범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기. 이 새로운 시간의 중심에서 아직 얼굴 없는 하나의 이름이 떠오른다. 새벽을 앞둔 어둠처럼 드리운 그 그림자. 진다오이아는 그를 경건함과 무게 있는 말투로 언급했다. 그는 고독한 자이며 무거운 에너지를 두르고 있지만 열매가 자라기 위해 땅을 깨뜨리는 뿌리처럼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이 인물은 구원자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는 하나의 반영으로 나타난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의 역사와 얽혀 있다. 그는 변두리에서 살아왔고 무시당하고 신뢰를 잃었으며 아마도 박해까지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세월의 지혜와 말하기 전 관찰하는 자들의 침묵을 지닌 사람이다. 진다오이안에 따르면 이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권력이 그를 부른다. 그의 길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이내 그의 존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 처음에는 의심과 조롱,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오래된 세력은 그의 등장을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존재는 이미 썩은 것들의 몰락을 뜻하기 때문이다. 진다오이아는 이 신비로운 지도자가 남북 화해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화해는 상처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의 말에 따르면 첫 번째 합의는 2025년 말에 일어난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며 상징적 제스처처럼 보이겠지만 두려움의 성벽에 첫 균열을 낼 것이다. 그 순간 한반도 위의 분위기는 변화할 것이다. 시간의 흐름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조약이 아니다. 그것은 재회다. 긴 어둠 끝에서 서로를 다시 알아보는 두 영혼의 재회.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조각들은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움직임이 아니다. 내적 긴장, 은밀한 방해,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뒤따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변해갈수록 한 인물이 무대 중앙으로 예상치 못하게 돌아올 것이다. 그는 과거에 큰 영향력을 가졌지만 음모와 거짓, 공포 속에 추방당했던 인물이다. 진다오이아는 그를 통해 잃어버렸던 무언가, 단순한 사상이나 정책이 아니라 공동체적 정체성의 본질과 다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복귀는 즉각적인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혼란과 논쟁, 진실의 충돌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의 진실은 부정할 수 없는 빛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 사람은 억울하게 잊혀졌고 이제는 정의와 용기의 상징으로 다시 떠오를 것이다. 그의 존재는 하나의 거울이다. 국민 각자가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감정, 잃어버린 어떤 귀중한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감각을 비추는 거울. 진다오이아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그는 지목하지 않는다. 대신 묘사한다. 그리고 그 묘사를 통해 미래는 준비된 이들에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 복귀의 충격은 깊을 것이다. 민중의 움직임이 힘을 얻고 침묵했던 목소리들이 다시 울려 퍼질 것이다. 사회 전반에 정화의 열망이 번질 것이다. 그에 따라 가면들이 벗겨질 것이다. 부패가 드러나고 오래된 미략들이 빛 속으로 끌려 나올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하나의 의식처럼 결집하여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예언은 말한다. 진실의 불이 숨겨진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이며
그 연기는 숨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거짓 위에 제국을 세운 자들은 그 구조물의 붕괴를 보게 될 것이다.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더는 억제할 수 없는 진실에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절정이 될 것이다. 전쟁이나 폭력의 절정이 아니라 계시의 절정. 진다오 위안은 말한다. 한국은 마치 오랜 세월 닫혀있던 고대의 사원이 될 것이며 그 문이 마침내 열려 빛이 그동안 그림자만 있던 모든 구석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이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는 깊은 내면 성찰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제 질문은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였는가, 지금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로 살아가고자 하는가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학교, 언론, 지역사회 등 모든 영역이 자기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다. 통일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정치적 개념이 아닌 집단적이고 본능적인 감각으로 다가올 것이다. 국민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무언가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공통된 고통, 말 없는 꿈,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치유의 가능성. 진다오 위안은 이러한 변화의 힘이 지도자나 정당이 아닌 국민들의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동방의 심장의 각성이라고 불렀다. 한반도 중심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하나의 에너지 지점이 깨어나는 것이다. 이 지점이 활성화되면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이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그들은 인식하지 못한 채 옛것의 재해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충격은 구조를 뒤흔들었다. 가면은 벗겨지고 진실은 광택만 남은 표면을 태웠으며 국민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실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야말로 더 큰 도전이다. 옛것이 끝나고 새것이 시작되기 전의 공허, 이 신성한 틈새 속에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그때 숨겨진 세력들은 마지막 움직임을 시도한다. 진다오 위안은 전환이 부드럽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계시 다음엔 정화가 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정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날 것이다. 변화를 외쳤던 국민은 이제 자기 자신의 영혼과 마주서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절정은 광장이나 궁전에서 벌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일상 속에서, 집안의 고요 속에서 일어난다. 이미 예전과는 다른 한국 앞에서, 그러나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고독 속의 사람들이 맞이하는 순간이다. 그것은 폭풍 이후의 정적처럼 사회를 관통하는 깊은 공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변화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오래된 습관은 여전히 손짓하지만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고 낡은 믿음은 서서히 사라지며 새로운 믿음은 아직 이름조차 없다. 이 과정 속에서 이상한 고요가 나라를 감싼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정지된 시간, 시간과 시간 사이의 정적이다. 바로 이 틈 속에서 진정한 재탄생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진다오 위안은 이 단계를 어두운 전고의 건너미라 불렀다. 심지어 가장 깨어있는 자들조차도 지칠 것이다. 그것은 상처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방향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다. 그러나 바로 이때 진정한 기적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나라의 영적 구조들이 하나둘씩 정렬되기 시작한다. 마을과 대도시 곳곳에서 자발적인 연민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한 번도 조부모와 대화하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다. 지역 지도자들은 그동안 외면했던 이들과 대화를 시도한다. 갈등과 스캔들로 가득하던 소셜미디어에서도 화해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조직도 운동도 없다. 마치 모든 것 뒤에서 조용한 장창이 작동하는 듯하다. 마치 땅의 에너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듯하다. 이 시기, 진다오 위안이 언급한 그 고독한 인물의 형상이 점차 다른 모습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는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순교자도 아니다. 그는 증인으로 존재한다. 변화의 한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존재. 그는 해답을 주지 않는다. 그는 듣는다. 그는 연설하지 않는다. 그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듣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던 이들이 이제는 조용한 존경으로 그를 바라본다.
망명과 부정의로 얼룩진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부정당해 왔지만 이제 자신을 알아보고자 하는 한 민족의 상징이 된다. 한 민족의 상징이 된다. 진다오위아는 두 번째 절정에서 두려움의 문화와의 집단적 결별이 일어날 것이라 말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권위자들이 운명을 정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한국의 재건이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이 아닌 깨어난 영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작된다. 용서를 구하는 말 이름 없는 도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리는 윤리적인 결정. 바로 이때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는다. 공적인 축하나 공식 선언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신뢰로. 한국은 스스로의 발로 걷기 시작할 것이다. 외세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외부의 모델을 좇지도 않을 것이다. 새로운 주권의 정신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주권이 아니라 영적이고 문화적이며 인간적인 주권이다. 한국은 이제 자기 고통과 치유의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서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다오위아는 경고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세계는 한반도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분석가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은 침묵 속에서 주시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금세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벌어지는 컷은 단순한 정권의 교체도 영토의 통합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동하는 에너지장의 상승이다. 지도 위에 측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눈빛, 행동의 친절함, 되찾은 존엄성에서 느껴질 수 있는 변화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다. 오랫동안 갈라졌던 두 개의 코리아는 더 이상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설득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단지 기억할 것이다. 정치적 의무가 아닌 영적인 공명을 통해.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오위아는 2027년 말 통일 선언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그 대신 더 강력한 것이 있을 것이다. 목적의 융합. 문서들은 그 이후에 따라올 것이다. 제도들은 시간이 지나며 조정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통합은 이미 가장 중요한 곳, 국민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숨겨진 절정이다. 아무도 보도하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인 예언의 일부. 보이지 않던 것이 구체가 되고 영적인 것이 물질 세계에 드러나는 순간, 이제 한국은 단지 강대국 사이에 놓인 땅이 아니라 지혜와 균형 그리고 자비의 중심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것이다.